젊을 때는 안 그래도 젊고 탄력 있는 연골을 갖고 있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50대가 됐으면은 세포의 활성도는 떨어지는데 몸무게는 10kg에서 20kg가 더 나가거든요. 그리고 근육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적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다리가 약간 휘어 있다, 똑바르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 휜 쪽으로 체중이 쏠려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중장년이다, 무릎이 좀 시큰거린다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오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안쪽이 통증이 많은데, 무릎 안쪽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물렁뼈, 연골판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판 파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대표적인 게 옷자다리인 분들이 꼭 거기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다리가 약간 휘었다, 그리고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연골판이 찢어졌을 거고, 재밌는 건 이 연골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연골이 닳고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되면 그때부터 시큰거리고 통증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많이 진행이 된 거니까 절대로 방치하거나 간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담당 의사하고 의논을 해갖고 뭐 히알루론산이라는 천연 윤활유를 좀 맞으면서 버텨보든지, 아니면은 근육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들로 더 진행 안 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미 찢어져갖고 덜렁거리면 봉합이라든지 부분 절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관절 속에 붓고 물차는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도 연골판이 있어요. 근데 바깥쪽 연골판은 안쪽보다는 작고 단단해서 잘 안 찢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잘 찢어지느냐, 무릎이 불안정하면 잘 찢어져요. 그래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동반 손상으로 바깥쪽 연골판 파열이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안쪽 바깥쪽 다 사실은 무릎의 불안정, 덜렁거림의 하나의 합병증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MRI 찍을 때 전방십자인대도 같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뒤쪽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서 연골 뒤쪽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올 수 있지만 물혹이 생겨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위 베이커시 낭종이라고 하는 뒤에 물혹인데, 이 물혹이 왜 생겼냐, 무슨 종양이나 암은 아니고 연골판 찢어진 틈으로 관절에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관절이 구부리고 펼 때마다 압력이 생기면은 삐져나가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무풍선 부풀듯이 커지면서 무릎을 접으려고 구부리면은 뒤에서 뻐근한 증상이 있고, 통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올 수 있는 게 뒤쪽에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앞쪽은 대표적인 게 슬개골이죠. 이 슬개골의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환자들이 많아요. 그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 사실은 작은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켜보자고 얘기를 안 하고 주사라도 맞고, 그다음에 슬개골에 어긋나지 않게 잡아주는 방법을 제가 잘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당장 무슨 큰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은 아니더라도 그게 방치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전문의 진찰을 해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아래쪽은 오스굿이라는 사람이 뭐 발표해서 오스굿병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 이제 슬개건이 종아리 앞쪽에 붙는 데서 성장판들이 있는데, 거기서 킥이나 점프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성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혼자서 이렇게 요만한 손톱만한 뼈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아프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힘줄 사이에 껴갖고 계속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제거하거나 거기다 뭐 물리치료를 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데, 앞쪽에서 통증은 대퇴 관절 문제가 아니면은 또 오스굿이 병일 수도 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건 이제 무릎이 구부러지고 거기에 압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뚜껑뼈고 이게 무릎 허벅지 앞뼈면,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계단을 오를 때는 압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연골이 좀 손상이 있는 분, 그리고 그 손상된 거는 이게 서로 어긋나면서 되는 건데, 계단 오르내릴 때 압력이 생기면서 어긋나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퇴슬개 관절염인데, 정말 그런지를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허벅지 근육 키우면서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고, 또는 무릎을 아예 쭉 뻗어갖고 들기 운동, 이런 것들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슬개골이 대퇴골 앞에서 그 슬라이딩 안 된 상태로도 운동하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 안쪽 통증은 대표적인 게 연골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진행돼서 안쪽 대퇴 연골의 손상이 올 수 있고, 또는 내측 인대에 부분 파열이 있어서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내측 인대는 관절 밖의 구조물이니까 고정만 잘하면 나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 속의 연골판, 연골들은 그게 진행이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갈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달리기죠. 최근에 환자인데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파갖고 MRI를 찍었더니 바깥쪽에 뼈가 이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최근에 달리기에 꽂혀갖고 뭐 20km인가를 몇 번 뛰고 나서 아파서 그렇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조깅 한 3km, 5km는 뭐 크게 문제되지가 않는데 뭐 20km를 평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막 뛴다든지 줄넘기를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충격이 누적돼서 물렁뼈나 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게 문제될 수 있고요. 장경인대는 마라토너들, 러너스들한테 많이 온다고 하죠. 그 자체는 쉬면 좋아지는 거니까 문제되진 않는데 그러면 내가 장경인대 증후군인지 연골판 파열인지는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쪽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문의 진찰 받아보고 그냥 단순 장경인대 증후군이니까 물리치료하고 좀 쉬세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골판 파열이니까 봉합을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을 삐끗하고 다쳤다. 통증이 가라앉질 않고 계속된다. 어느 정도 계속되냐면 3주 이상. 3주까지 뭐 통증이 있으면 기다려봐도 되는데 삐끗하고 나서 무릎이 퉁퉁 부었다. 그러면 이거는 안에 인대 파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 가서 진단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디딜 때 통증이 계속된다. 연골판 손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다가 좀 낫겠지. 전에도 이러다 나았어. 그러다가 이제 말기계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골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아니 뭐 안 아픈데 뭐 조금 부었어도 이대로 쓰면 되겠지 하다가 연골이 다 마모돼서 뼈가 노출되면은 그때 가서 병원을 가보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됐네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불편하고 붓고 이러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릎에 대한 증상과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앞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방치되다가 심각한 병이 올 수 있다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